다음에 이제 집합건축물입니다. 복합부동산,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하나로 부동산으로 보는 복합부동산이랑 집합건축물을 나누는 기준은 오로지 한 개입니다. 집합 등기가 되어 있느냐, 안 되어 있느냐.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는 명백하게 집합 건물이지만 그 외에 뭐 오피스라던가, 오피스라고 하면은 업무용 빌딩을 말합니다. 광화문 같은 거 가면 있는 거, 아니면은 그냥 상가? 5층 정도 되는 상가, 아니면은 단독주택 같이 생긴 건데 저게 여러 개 호수가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. 한 3층 정도 돼서. 근데 저거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지, 아니면 쪼개서 한 개 호는 누가 가지고 있고 한 개 호는 또 누가 가지고 있고, 이런 식으로 다세대 주택인지는 외관만 봐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보기에는 복합부동산이나 집합건물이나 똑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걔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명백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집합건축물 등기가 되어 있느냐, 안 되어 있느냐. 즉, 공부가 집합으로 되어 있느냐, 안 되어 있느냐, 그거밖에 차이가 없고요.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. 그냥 문제가 여러 개 호수가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얘가 복합부동산일지 아니면 집합건물일지, 복합부동산도 호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집합건물 등기이다, 등기이지 외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지금부터 조금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 가셔도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여러 개 호수가 쪼개져 있다고 집합건물인 거는 아니다. 집합건물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다. 이게 중요한데, 그래서 얘는 그러면 집합건축물 대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집합건물이겠죠. 집합건물인데 여기서는 그럼 뭘 봐야 하냐? 일단은 건축물 대장은 일단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가 있습니다. 그냥 토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식되는 애들은 전체에 대한 내용이랑 호수에 대한 내용이 큰 차이가 없겠죠. 왜냐하면 그냥 하나가 한 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. 하지만 집합건축물 같은 거는 그림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건데 6개 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러면 각각이 한 개의 부동산이에요. 그렇다면 얘는 요 한 개 호가 지금 부동산이긴 하지만 요 건물 안에 있는 것 중에 한 개 호수인 거죠. 그래서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이 전체 건물에 대한 내용이랑, 그래서 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랑 두 개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내용, 그 다음에 내가 밟고 있는 이 토지 전체에 대한 내용, 그리고 진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한 개 호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래서 집합건축물 대장, 그 다음에 집합건축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볼 때는 전체에 대한 내용이랑 내 거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집합건축물 대장에서는 표제부, 그 다음에 전유부라는 용어로 나눠서 우리한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, 그래서 표제부는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.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내 호수가 속해 있는 전체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. 그래서 내용 자체는 집합건축물 대장, 일반 건축물 대장 두 개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아까 여기 연면적 있었죠. 얘의 연면적은 내 거 한 개의 연면적이 아니라 진짜 건물 전체 연면적을 말합니다. 연면적, 그 다음에 구조, 철근 콘크리트 구조, 철근이랑 콘크리트가 들어간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용도가 나와 있고요. 층수 나와 있고, 아까처럼 각 층의 면적이 나와 있죠. 그래서 얘는 전체 건물에 대한 연면적, 각 층의 면적, 그 다음에 구조,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사용 승인일이라는 것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이 건물이 언제 건축된 건물이니? 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언제 건축됐는지,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지났는지에 따라서 이 건물의 연식이 언제 지어졌고 몇 년 지났는지, 그래서
새로 지은 건물보다 조금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 날짜까지 우리 공부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있었고, 지금은 우리 집합 건축물을 하는 중입니다. 집합 건축물 대장을 받고요. 표제부를 받습니다. 그 다음에 표제부를 받으면, 표제부를 받다라는 건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을 받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 개별 호수에 대한 내용도 봐야겠죠. 그것을 우리 대장에서는 전유부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유부에서는 일단 확인하셔야 될 거, 호수 몇 톤지, 전체 건물 중에 그래서 내 거는 몇 톤지, 여기 보시면 일단 전유 면적이 나와 있어요. 전유 면적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면적. 그래서 아파트 잠깐 생각해 볼까요? 아파트에서 전유 면적이라고 하면 어떤 면적을 말할까요? 우리 집만 쓸 수 있는 방, 그 다음에 거실, 화장실, 발코니 이런 것들이 전유 면적에 해당을 하겠죠. 전유가 있으면 공용 면적이 있겠죠. 공용 부분.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아파트로 생각해 주시면 복도, 엘리베이터, 계단, 주차장, 뭐 정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공용 부분에 들어가겠죠. 그래서 전유 부분이랑 나한테 배정을 해준 공용 부분의 면적까지 다 더해 주셔야지 내 거의 면적이 산정이 됩니다. 이 공용 부분은 다 같이 쓰는 거지만 전체가 100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호수가 10개 호가 있다면 각 호수에 10제곱미터씩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공용 면적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유랑 공용의 면적을 합친 게 내 거의 총 면적이다. 자, 이렇게 면적을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전유부에서는. 그래서 전유부 대장에서는 물적사항을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적을 전유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입니다. 아까 봤던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랑 형식은 똑같죠? 다 형식은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데 일단은 얘는 지금 집합 건물이죠. 그래서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집합에서 처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일단 전체 면적. 물론 우리 면적을 대장에서 확인하긴 하지만 여기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에도 나와는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얘의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다르다면 뭘 기준해야 할까요? 대장 기준 해야겠죠? 물적사항 우리 대장 기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할 수는 있다. 하지만 이걸로 확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. 그럼 얘도 등기부이니까 등기부이기 때문에 등기부이니 얘도 권리관계에 대한 확정을 해주셔야겠죠. 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갑구랑 을구 보는 건 똑같은데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서 집합 건물인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얘는 일반 건축물, 일반 토지 건물에는 없는 부분이에요. 뭐냐면 대지권의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냥 우리 토지 건물로 이루어진 한 개의 복합 부동산이라면 토지 한 개, 건물 한 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.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가 전부 한 사람의 토지이죠. 근데 공동주택, 즉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토지 위에 지금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토지가 한 개인데 여기에 수십 개 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수십 개의 부동산이 하나의 토지를 깔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 수십 개의 하나의 토지를 수십 개 호에 배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배분해준 부분이 대지권입니다. 그래서 이 대지권은 대장에는 나오지는 않고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만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면적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냥 권리라고 생각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지권은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 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 소유권이랑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거는 일반 건축물, 일반 토지 건물 볼 때랑 똑같이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공부 서류를 봤는데요. 그래서 공부사항에서 어쨌든 중요했던 건 얘만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. 등기에서는 권리관계, 그 다음에 대장에서는 물적사항,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용도지역, 그 다음 그 밖에 공법상 제한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한다. 그러면 우리 실무 문제에서 공부 서류는 거의 그게 다이고요.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문제에서 누구나 그냥 보면
공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1차만 공부하고 왔으면 이 정도는 알겠지 정도의 지식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게 자료를 주기 때문에 딱 그거 3개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부 서류 보고요. 공부 서류 보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3방식의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